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시초가에 무려 4%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이 고점대에서 딱 걸리면서 지금 장중에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지금 무거운 매도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라는 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환희에 가득 차 있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잠깐 밀리기만 해도 이제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물론 아랫꼬리를 살짝 달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이렇게 환희가 공포로 바뀌는 그 찰나, 이 찰나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 흐름이 고점을 치고 가는 파동은 맞지만 절대 우리가 쫓아서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승을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이 경고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패턴을 말씀드리면서요? 네, 바로 고점에서 지금 확장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죠. 자, 이 고점 확장형이라는 거는 결국 고점에서 대중들의 이 환희가 만들어내는 파동이라서 그러니까 오버슈팅 성격은 나오지만 그래서 강하게 치고는 가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이렇게 상하로 상당히 매섭게 흔들리기 때문에 꺾이는 것도 정말 한순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고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음봉에 대한 흐름이 그 잔인한 이 예고편을 보여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롭고 좀 묵직한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의 주가 상황을 좀 짚으면서 자, 연기금의 그 주가 부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그 그늘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좀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 주가가 물론 이 기업이 매출이 잘 나와서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 연기금이 지수를 워낙 강하게 떠받치면서 다소 과열된 오버슈팅성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수의 바로 이 착시 효과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은 거죠. 막말로 지금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코스닥 시장 개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은 소외당하고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시장인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7월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자, 연기금도 무한정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돈복사기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해준 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비중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최근에 이 비중 한도를 조절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내 주식에 대한 이 비중이 지금 현재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하면 바로 7월 달에는 이 리밸런싱 시즌에는 기기적으로 물량을 좀 덜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순식간에 시장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기금이 4거래일,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승 파동은 외인들은 지금 위에서 계속 팔아제끼기 바쁘고 이제 연기금은 아래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막연한 환상이 좀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파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든든했던 연기금이 7월 리밸런싱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순식간에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주가가 좀 무너질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들어오는 시장의 충격파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징후가 지금 차트에는 이 고점 확장형의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이런 이제 소소한 파동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시장을 만드는 이런 대추세들이 있죠, 여러분들. 대추세들. 그러니까 이 대추세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 과열된 시점에서 지금 쉼없이 더 거대한 대추세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삼성전자가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든든한 조정을 오히려 거치고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경고등을 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갭상승 이후에 지금 강하게 음봉을 말고 있는 이 삼성전자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조정 파동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어느 가격에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제가 계속 이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조정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는 제가 9만 원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야기만 했고, 그리고 17만 원일 때도 계속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2개월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20만 원일 때. 자, 시총 탑 10, 그러니까 세계 시총 탑 10까지도 들어간다고. 그걸 미리 2개월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결국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과열 끝에 오는 시간 조정,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고변동성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보다는 더 좋은 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 추종 거래를 하는 거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당장 이 자리에서는 추세가 나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는 이제 오늘도 상승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40만 원을 가더라도 조정이고, 그런데 그게 좀 미달 파동으로 나와서 직전 고점에서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좀 더 일찍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맥점 라인에서 잘 사가지고 이 반등 파동을 즐기고 계신다면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고점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고 싶어서 포모가 지금 엄청 올라오는 분들 계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일단 직전 고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매도라는 거죠. 자, 매도 오늘 하나 떨어지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어때요? 어제랑 완전히 공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장 흐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조정에 대한 이 예고편이 오늘 일단 한번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삼성전자만 밀린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가열에서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오늘도 물론 이탈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탈이 된다, 그건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매도. 도망을 가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은 물론 지금 이제 이격이 뭐 벌어져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밀렸는데, 과연 이제 여기를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좀 직전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뭐 싼 고점에 대한 매도의 그 흐름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제가 이 삼성전자만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뭐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제주 반도체를 제가 찍어드리고 있어요. 제주 반도체도 똑같이 맥점에 와가지고 지금 이 반등 파동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게 소부장도 이 직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바닥에 샀으면 지금 팔아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갭을 딱 메꾸는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정의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도 전형적인 이 반등 파동이, 그러니까 비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임수 파동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꼬시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걸 정말 상승이라 생각하고 가져가다 보면 꼭지에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비파동의 특징이 뭡니까? 속임수 파동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미리 아래에서 잡은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개인들에게.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 흐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올라서 좋긴 좋다, 근데 조심하자고 했었던 것도,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음봉이 떨어지는 이 흐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상황이 이제 장중에 조금씩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캔들 자리였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추세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결국은 이렇게 완벽하게 깨졌을 때가 엑시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이제 추세가 나오고 나서 지지가 나오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깨졌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지는 맞아요. 유지는 하이닉스도 유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유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선에 좀 바짝 근접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어제 영상을 보더라도 뭐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9,800회. 어제 영상만 보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맥점 분봉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순간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런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가 맞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 자, 오늘 이제 올려치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 매도 차트, 자, 과열 밴드를 봤을 때 40만 원에 근접을 하면은 이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일부씩이라도 전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깨질 듯 말 듯한데 이게 꼭 깨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왜? 안 깨지면은 이게 오버슈팅이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리는 건데 유지를 하면 또 오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결국은 주포들은 자기들이 목표한 그 가격을 정확히 찍은 다음에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이 파동이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깨졌을 때 매도를 한다. 그럼 이제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한 것과 완벽하게 깨졌을 때 엑시트한 부분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중간값이 잡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버슈팅이 나와도 마인드 자체가 좀 더 비싸게 파는 자리를 줄 뿐이지 그 생선 꼭다리까지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시장에 대한 붕괴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이탈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붕괴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그 깨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한 월봉상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 과열 파동을 달고 올라온 삼성전자인데 엄청나게 지금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월봉상에서 이제 이격 조정을 하러 가는 그 조정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큰 박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래 이동평균선들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은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이냐면 자, 1파와 2파와 3파와 현재 4파가 나오고 조정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오는 거예요. 5파가. 5파면은 한 사이클에 거의 모든 파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3고점을 만들면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조정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흐름이 아니라 연장 파동이 나온 거죠.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파 이제 마지막 파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6월 달분까지는 뭐 최대한 뭐 끌어올려 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한 대로 7월 달에 이 연기금에 대한 이 레밸런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7월 달에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이 음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 애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다. 지금 저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엑시트를 완료를 하면 지금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할지도 미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들 제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딱 메커니즘에 딱 맞게끔 세팅해둔 이 주포의 매집선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밴드가 없다가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삼성전자의 진짜 주포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외인이죠, 여러분들. 외인이 사야지 오르잖아요. 이 외인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는 이 가격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선이다. 지나온 흐름을 보면 주가가 이제 매집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하단선에 딱 이렇게 정직하게 터치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로 곧바로 시원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밀리는 이 조정 구간에서 매집선을 터치를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정직하게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집선에 닿을 때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세력의 매집선인 밴드에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던 게 6개월 전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동학제가 나왔을 때 그죠? 뭐 이때가 되겠네, 그죠? 2월 27일 날 제가 과열 밴드의 고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똑같이 매집 밴드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의 타코성 발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강전을 한다고 이게 이제 2개월 전 영상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17만 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도 매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파동을 먹는 건데 이 1번과 그리고 현재 이 2번의 과정과 다르게 지금은 대추세를 노리는 그러니까 1, 2번과 다르게 대추세를 노린 자리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만 노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응점 말씀드리면 이제 제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완벽하게 다 깨진 건 아니니까 추가 이제 과열이 발생이 나와서 그러니까 좀 더 슈팅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찍어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음봉이 생겼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미달 파동이 분명히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를 얼마라고 정해두고 완벽하게 맹신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된 순간에는 미련 없이 내 소중한 수익을 확정짓고 도망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주포들이 이탈하는 걸 보고 무조건 이제 탈출하셔야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자리 역시 대응 관점은 똑같다는 거죠. 현재 이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가 엄연히 기술적으로 과열권 영역에 진입해 있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앞에 지금 나오는 화려한 급등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장중에 신호가 나오면 언제든지 뒤도 안 보고 우리는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마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데 조정이 나오겠어 하면서 이번 상승 역시 계속 마치 영원할 것처럼 무지성으로 들고 가다 보면 영영 안 올 것 같은 이 조정은 항상 소리 소문 없이 뒤통수를 치며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은 절대 그렇게 당하는 매매를 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머리 위 과열 밴드를 확실히 터치를 해주던가 아니면 그전에도 제가 짚어드린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에 대한 이 신호가 포착이 된다. 그럼 제가 주주님들에게 소중한 수익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꼭대기에서도 완벽하게 탈출을 시켜드렸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이 엑시트 문자를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쏴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고점에서 차트가 깨지면 이제 현금을 확보해 두고 주포들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내려오는 이 조정을 좀 충분히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이 주포의 매집선에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지지를 하면서 돌려세우는 그 찐바닥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안전하게 추세를 노려볼 수 있도록 매집을 다시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다라는 거죠. 세력들 머리 위에서 움직이면서 과열은 피하고 바닥 맥점은 정확하게 받아낼 이 최종 변곡 신호,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코치는 여기선 계속 매수만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과열 라인에서는 지금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